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우,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저희 그룬트를 맡고 계신 대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대장님. 네, 대장님. 네, 신변호사. 훈남이시네요. 훈남이시죠. 우리 김성무 사와는 달리 굉장한 훈남이시네요. 그러네. 와인은 원래 좋아하시고, 네. 네, 원래 술은 많이 안 하시지만 리슬링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좀 대표님이랑 같이 리슬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폭넓게 나누고, 네. 그리고 제 목표는 오늘 만취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 네. 좀 어떠세요, 분위기? 너무 아늑하고 좋다. 그러니까 너무 지인들하고 오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 아, 그보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나도 유럽에 많이 안 가봤지만 그 유럽에 간 느낌이 들어. 진짜. 네. 독일 와인 가게다 그러면 독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다 맥주잔, 맞아요, 맞아요. 바이에른 뮌헨식 가죽 바지, 맞아요. 뭐 이렇게 TV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독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게 약간 맥주와 함께하거나 전통, 동화 이런 것들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독일적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독일적인 느낌 중에 하나가 이런 분위기예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 우리나라에 막 이런 게 있어 이런 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고 찾아가면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의외로 숨겨진 의외의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와인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대표님 독일에서 또 거주하신 적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의 인생에 꽤 오랜 시간이 독일에서 있었어요. 몇년 정도 12년을 있었어요? 살았으니까요. 12년을. 이야. 와. 그럼 독일에서 계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독일에서의 삶은? 일단 12년을 사르르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여행 가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고른 나라가 독일이었으니까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한 2년이었을 테고 그 뒤부터는 계속 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을 계속 했으니까 생존이었죠. 생존이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하는 일과 함께하는 독일 문화, 독일의 먹을거리, 독일의 재밌는 것들 그걸 늘 같이 하고 함께하고 또 그걸 소개하는 일을 했던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독일의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끽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루할 겨를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독일의 즐거움도 자연스럽게 좀 경험할 수 있었고 그거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법학과 나왔으니까 대학교 때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영미법, 대륙법 이렇게 배우면서 네. 대륙법계의 기초를 독일로 재미없어.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아니, 왜 근데 해? 이 아, 대륙법- 재밌는데? 대륙법계가 재미없어. 그러니까 영미법보다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하다 이미지가 있어. 그게 그 독일에 우리는 이미지였어. 독일은 딱딱하고 뭐 규율을 뭐 중시하고 재미없다. 그랬는데 좀 약간 관점은 다른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는 나라구나. 그런 저는 몇 년 전에 여기를 처음 와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독일 그러면 어떤 집에서 사셨을 것 같으세요? 독일? 독일? 독일이야. 그냥 독일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집이 제 머릿속에는 약간 이렇게 세멘 집에 그냥 이렇게 지붕 빽빽한 이런 그래? 느낌이라고 나는 뭐 생각- 성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 아마 이렇게 풍경 사진 넓게 찍힌 봤어. 사진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그 지역에 거주하셨다는 걸로 알고 제가 있어요. 살던 네. 마을 사진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산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뒷골목이 있고 옆 앞골목이 있고 맞아요. 거기서 좀 떨어진 주거 공간이 있고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의 근처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 이런 것들도 대표님 이미지 자체가 훈남이어서 그렇다고.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부 떨면 술 더 줘요? 술 좀 더 드니까 조금씩만 더 많이 주세요. 한잔들이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와서 그날 처음 딱 아까 저희 김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뭐 화이트 와인을 내가 뭐 와서 얼마나 마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제가 그날에 되게 강렬해요. 2명이서 5병을 마시고 나갔어요. 네, 그 명이서? 정도로 저도 그때 오. 리슬링이라는 와인을 처음 접했었는데 이거 되게 색다르고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정말 두 분이 이 문턱을 넘어가실 때 어떻게 나가실 수 있는지를 저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가 그러게. 막히겠지. 우리가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 얘기 해보면 네. 너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와인 좀 꺼내볼까요? 네. 먹으면서 저- 하죠. 일단
일단 우리 가게가 뭐 하는 곳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네. 리즐링 바란 이름으로 지금 제가 여기 성수동에서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룬트라는 우리 가게는 리즐링만 파는 곳은 아니에요. 일단 리즐링이라는 건 포도의 품종이죠. 네. 포도의 품종 중에 리즐링 품종으로만 된 와인으로만 파는 건 아니고 우리 가게는 독일 와인 전문점이에요. 독일 와인 중에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와인들이 있거든요. 또 때로는 블렌딩한 와인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가게 와인 중에 한 80%는 리즐링 품종의 리즐링은 청포도니까 백포도주죠. 화이트 와인이고 네네. 그리고 약 20%의 또 다른 품종들의 독일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일 와인만 취급하는 가게이고요. 그만큼 독일 와인이 다채롭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피노누아를 비롯한 독일에서는 슈베트 부르군더라고 하는 피노누아를 비롯한 레드 와인도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백포도주이거나 리즐링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인공은 있어야겠죠? 네. 독일 포도의 40% 이상은 다 리즐링이라는 품종이에요. 리즐링이라는 품종으로 만든 포도주가 독일 포도주의 거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을 만큼 독일에서는 그 기원도 그 역사도 굉장히 길고 심고 있는 그 지역도 굉장히 그 영역이 넓습니다. 그 리즐링이라는 품종이 왜 독일에서 자랐는지, 왜 그 포도 품종이 독일을 대표하는 품종이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또 천천히 제가 들려드릴 테지만 일단 먹고 시작해서 맛을 좀 보도록 하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네. 색이 너무 예쁘다. 일단 리즐링이라는 열매가 어떤 느낌의 어떤 향기의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거 어제 저녁에 제가 손님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이 와인으로 해야겠다, 시작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걸 이렇게 돌리면서 먹는 거예요? 아니 뭐 편하게 드시면 되는데요. 아, 아무래도 진짜 잘 모르니까. 발향이 예. 이게 되게 아로마가 중요한 품종이다 보니까 발향이 좀 있으면 훨씬 더 매력. 입에 넣기 전에 혀에서 즐거움도 너무 크지만 일단 그 향을. 아로마가 발향이 주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큰 품종이에요. 일단 향이 달달해서 너무 좋다. 달큰한 향이 일단 돌죠. 너무 좋은데? 저는 약간 그때 제가 처음 와봤을 때가 되게 좀 여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리슬링이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약간 한여름에 딱 이렇게 마시는 술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날씨에 이렇게 리슬링을 마셔도 너무 좋네요. 근데 향에 비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 정도의 단맛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그러니까 담인 걸 생각한 거지. 나는 오히려 주로 드라이한 걸 먹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달다는 느낌은 드는데 조금 더 그래서 먹는 놈이 굉장히 부드럽고 원래 이게 좀 단 품종에 들어가는 술인가요? 아, 이거 너무 또 비판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그 맛에 대한 저의 주관을 말씀을 드리면 바디감이 높다 아니다, 네. 당도가 높다 안 높다, 산도가 높다 안 높다는 다 밸런스의 문제이고 개인적인 주관이 굉장히 좌우하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방금 전에 내가 뭘 마셨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 또 주로 마신 술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맛은 당도와 바디감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게 이렇게 그거 수치화해서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즐링이라는 품종은 단향을 굉장히 잘 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리즐링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포도 품종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폭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오늘 맛보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내가 한두 번의 경험으로 경험하는 그 리즐링이 갖고 있는 당도가 그렇다고 하여 리즐링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쉽게 말해 리즐링이 표현할 수 있는 당도의 수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러게 이 와인의 네, 이름이 이름이 뭐예요? 일단 먼저 제가 소개할 와인 생산자인데 크네벨이라는 생산자예요. 국내에 지금 정식 수입되기 시작한 지는 한 1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크네벨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주목하고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생산자인데 드디어 올해 정식 수입이 돼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제품 취급하는 곳은 별로 없고요. 와. 이 집 제품을 다 취급하는 지점은 가게는 우리가 가게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지역은 모젤강 하부이고요. 모젤강. 일단 모젤강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사실 중부냐 하부냐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나 라인강이라는 강이 그래도 다 들어봤잖아요. 네, 거기 그렇죠. 독일에는 라인강이 맞습니다. 흐르죠. 라인강으로 흘러드는 여러 가지 지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강 중에 하나가 모젤이에요. 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젤 강과 라인 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리즐링 품종의 포도들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리즐링 포도의 기원은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독일 서부의 라인 강과 모젤 강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리즐링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봤습니다. 이 와인 이름이 좀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름이 폰 덴 테라센이거든요. 폰은 from이고요. from the 테라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경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절벽과도 같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와인이거든요. 그걸 그냥 두면은 토사가 아예 쌓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의 테라스처럼 거기를 계단식 논처럼 매우 좁지만 절벽에 가로로 연결이 된 그런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아주 가파른 절벽 위에서 농사를 지어서 만든 포도예요. 제 눈앞에 지금 거기 가파른 절벽이 가파른 그 무슨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거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저기 여기- 강하구가 보이네. 아저씨 왜, 여기 왜? 이 라벨에 이 R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늘 있는 건 아니고 리저브란 말이에요. 리저브라는 거는 포도를 발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침전되어 있는 그 효모가 어떤 식으로 통 속에 존재하며 그 기간을 얼마만큼 더 길게 쓰냐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숙성을 했단 효모 발효 숙성을 좀 길게 갔다는 뜻으로 리저브란 말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건 그럼 좀 라벨- 발효 공법에 대한 얘기라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런 걸 만들고 그걸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이 와인의 특징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런 표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늘상하거나 그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뭐 굉장히 좋은 네.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일단 지금 이 와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리즐링이라는 열매가 가진 향기가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만약에 샤넬 향수업자를 만날 수 있다면 리즐링 향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난 평생 그걸 쓰겠다고 얘기할 만큼 리즐링이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기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네네. 리즐링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한번 다시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향을 좀 제대로 느껴보려면 저 지금 입에 대지도 않고 계속 지금 향기만 즐기고 있거든요. 네. 5분 동안 지금 올라오는 이 향기 자체가 제가 와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이 향을 계속 보통 다른 술들은 마시고 원샷하고 마시고 원샷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한 모금 마시고 이 향을 음미하면서 내가 취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참 좋더라고 와인이. 우리가 고량주를 마실 때도 고량주도 사실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사과 향기가 나는 것도 있고 효모 향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꽃향기처럼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근데 알코올 도수가 세고 하다 보니까 작은 술에 잔에 담아 마시니 우리가 그 향을 즐기면서도 이렇게 훌쩍 마시는 그런 스타일로 즐기지만 기본적으로 와인을 우리가 이런 아주 봉긋하게 핀 꽃 같은 이런 잔에 담아 마시는 것도 이 향기를 즐기려는 그런 취지가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좀 아까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향 한 번 맡는 게 한 번 마시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네. 와인을 네. 마실 때. 그래서 와인을 내가 좋아해요. 술을 잘못 배웠나 봐요. 나는 막 마시고 싶어. 빵 때리고 이미 때렸네 좀. 그런가요? 내가 많이 네. 때렸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슬링 와인은 이제 풋사과 네. 향 네. 이런 향이 주되게 많이 나는 품종들이 네.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맞나요? 그렇죠. 사과 향기가 아주 감도는 그런 품종 꼭 리즐링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과일의 향기를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 숙성 방식이나 연도에 따라서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익었냐에 따라서는 때로는 그게 풋사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잘 익은 사과의 꼭다리 같은 데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열매의 농익은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그래도 그런 사과 뉘앙스는 뭐 흔히들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죠.